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입니다. 정부가 패닉 바잉, 즉 공포에 의한 매수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을 얼마 전에 내놓았습니다. 이 주택 공급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박정재 공인중개사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주택 공급 대책이 어떻게 나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번 영상 필수!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박정재 공인중개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박정재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오늘은 84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내용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84 부동산 공급대책은 보시다시피 수도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월 4일날 관계기관 협동으로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상 끝에는 제가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와 함께 은평구는 또 어떻게 이 대책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살짝 한번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주택 공급 충분하다더니 3주 만에 말 바꾼 김현미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김현미 장관은 14일날 김어준의 뉴스광장에 출연해서 서울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언급한 지 3주 만에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 소속의 장진영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전에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인물이 한 달 만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 그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인가? 다음 달에 또 아무런 설명 없이 공급 확대 없었던 일로 제목의 기사가 뜨는 게 아니라는 보장은 또 어떻게 하는가? 자기 말과 정책이 다른 것에 대한 사과라도 한마디 하고 왜 말과 다른 정책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할 의무가 있지 않나?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일에 대책이 나왔을 때부터 주구장창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을 늘려서 향후에 있을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 값이 잡힐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을 했었는데요. 늘 그 말을 무시하고 항상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얘기로서만 일관해 오던 정부에서 이번에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사과도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러한 정책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순서를 한번 볼게요. 추진 배경과 주택 공급 방안,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 배경은 수요에 대한 내용과 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말을 했는데요. 늘 했던 얘기입니다. 단기 투자, 갭 투자 등으로 수요 관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시장 불안으로 30대 매수도 급증했다. 이게 말씀하는 요 근래에 30대 패닉 바잉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7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단기 보유 등 투기성 주택 구매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수요 관리의 근본적 방안이 마련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향후 3년간 아파트 공급은 과거 대비 증가했고 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허가 물량들 보시다시피 2019년대까지 있었는데 20년 현재 인허가 물량 없죠. 이렇게 인허가 물량 자체가 없고 입주 물량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았나 싶기는 합니다. 이 통계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2022년에 5만 호 가까이 되는 주택 공급이 있다라는 게 조금 의문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시죠. 네. 주택 공급 방안입니다. 기본 방향은 서울 권역 중심으로 총 26만 2천 호 플러스 알파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신규 공급은 13만 2천 호 플러스 알파고 기발표 공급 물량인 7만 호와 그 다음에 공공 분양 사전 청약인 6만 호가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규모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협업으로 모든 가용 정책 수단을 점검해서 26만 2천호 플러스 알파를 마련하고요. 서울 권역 등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대상으로 집중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군부지 이전 기지 등을 통하고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 단지를 고밀도로 재건축해서 도심 내 공급을 충분히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5월 6일 날 발표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7만 호와 근본 서울 권역 주택 공급 확대 물량 13만 2천호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 물량 사전 청약 확대 6만 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는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총괄표입니다. 신규 택지 발굴,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태릉 CC 노원구에 있는 거고, 만호, 용산 캠프킴 용산에 있고요. 삼천 백호, 그 다음에 정부 과천청사 일대 4,000호, 서울지방조달청 1,000호, 국립외교원 부지 600호, 서울면허시험장 3,500호, 노우체국 복합개발 1,000호, 그 다음에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하는 것들 쭉 보시면은 제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은 LH 서울지역본부 200호와 LH 여의도부지 300호, 그 다음에 상암 DMC 미매각부지 2,000호, SH 마곡 미매각부지 1,200호 이렇게 보입니다. 상암 자동차 검사소 400호, 견인차량보관소 300호 등등 해서 총 9,400호가 공급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용적률을 향상시켜서 2,000호를 더 2만 호를 더 늘려주고요. 기존 도시 내 개발 부지들도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4,200호를 늘려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창의형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서 5,000호, 5만 호를 더 늘려주고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2만 호 가까이 올려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도시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5,000호 플러스 알파의 그러한 부지들을 공급 물량들을 확대시켜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실 것은 태릉 CC, 캠프킴, 그 다음에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DMC 미매각부지, SH 마곡 미매각부지,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면목 행정타운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심 내 군부지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태릉 CC 1만 호와 용산 캠프킴 3만 1,000호, 3,100호네요. 그래서 총 1만 3,100호를 건설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태릉 CC인데요. 태릉 CC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육사부지가 있는데 이 육사부지는 남겨놓고 태릉 CC만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국방부와 협의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군 장성들과 육사생도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아파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1급 비밀 아니면 2급 비밀이 아닐까요? 이러한 비밀들을 아파트에서 볼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저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시는 이우정 기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충분히 공감감을 갖고요. 그래서 군부지 활용하는 거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치는 너무 좋습니다. 태릉 골프장에 갈매역, 경의중앙선이 있는데요. 이 경의중앙선에 열차를 좀 더 많이 늘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위에 보시면 별내역이 있습니다. 별내역은 8호선 연장 별내선과 GTX 비노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한정거장만 가면 8호선과 GTX 비노선까지도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들을 좀 해보면 공공기관 이전 부지, 유휴부지 활용하는 6,200호예요. 유휴부지 6,200호를 건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천청사 일대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LH 서울지역본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좋은 위치죠. 과천청사 좋고요. 서울지방조달청 좋고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좋고요. LH 서울지역본부 이 부분에 있는 강남에 있는 거죠. 서울지방조달청도 서초에 있고 국립외교원 유휴부지는 양재동 쪽에 있고요. 그래서 LH 서울지역본부도 강남에 있습니다. 과천청사도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추가 검토 사항은 세택은 잠실 마이스와 연결하여 용도 전환을 추후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미 매각 부지에 대한 활용도입니다. 4,500호
SHLH 공공기관 미 매각부지에 4,500호를 건설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대상은 상암 DMC 미매각부지 2,000호, SH 마곡 미매각부지 1,200호, 천왕 미매각부지 400호와 LH 여의도부지 300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마곡지구를 보면 마곡나루역에서 500m 내로 들어와 있고요. 면적은 한 26,000제곱미터에 되는 규모로 아파트가 1200세대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보시면 뭐 공공시설 복합개발 6,500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노우체국, 공공전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해서 6,500호를 공급하겠다. 이러한 낡은 우체국을 정상향시켜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서부면허 시험장도 면목 행정복합타운도 바꿔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신규 택지 위치도인데요. 보시면 고루고루 퍼져 있지만 좀 마곡 쪽, 마곡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 마포 쪽에 좀 많이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상암동인데 상암동이 좀 부지가 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좀 무리해서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플러스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고밀화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당초에 39,200호가 들어와야 되는 것을 41,600호로 총 24,000호를 증가시키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3기 신도시의 용적률도 상향시켜주고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도 증가시켜주겠다라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자리 정말 좋죠. 이 앞에 GBC가 있고 뭐 영동대교 지하화 사업까지 하고 나면 정말 여기는 첫째기벽할 위치에 이러한 임대주택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공공사업의 강화입니다. 뭐 7만 호 들어오겠다고 하고요.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간 5만 호 플러스 알파라고 하고 있고요. 개념은 LHSH가 참여해서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을 기존 세대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이익은 기부 체납으로 환수하겠다. 공급이 곤란해지더라도 지자체장이 고밀도 재건축으로 추진을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참여 유형은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합이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지분 참여 방식을 도입을 통해서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그래서 용적률 500%까지 확대해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용적률 올려준 거에 대한 거에 절반은 기부 체납 임대로 돌아갔고요. 나머지 절반은 조합원들에게 인센티브로 돌아갔는데 250% 2배 가까이 더 올려주게 되면 그 중에 절반은 인센티브로 일반 분양을 더 넣게 해주고 기부 체납으로 받은 절반 중에 일부는 임대로, 그 중에 또 절반은 분양으로 옮겨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공공 임대 및 무주택 신혼부부 청약 등을 위한 것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의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서 2만 호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을 지정되었다가 사업 지원 등으로 해제되는 여러 가지 구역들이 있을 텐데요. 그 구역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도심공급 확대 5,000호 정도 플러스 알파가 되겠다고 하죠. 역세권 주거지역의 복합개발을 추진해서 주거지역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입소 구역의 주거비율 등 상향을 통해서 공급을 계속 늘리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 보면 바뀌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좀 특이하게 본 게 공공 분양 물량 중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하여 생애 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전 이거 처음 봤는데요. 이 개념은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시 분양대금의 일정 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건축, 공공분양물량, 신규 확보, 공공택지 등이 그러한 입지들이고요.
초기 방지 예시로서는 전매 제한 20년과 실거주 요건 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매 제한 20년과 실거주 요건을 동시에 한다면 20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실 텐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내용은 좀 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계획은 뭐 이렇게 해서 잘 해보겠다, 공급을 좀 늘려보겠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느낀 점은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급이 제대로 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기사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게 되죠. 8.4 대책 나오자마자 서울시, 과천시, 정청래까지 반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공공재건축은 현실성이 없고 신규 택지에도 어떠한 사전 없이 발표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는 것이 반발의 요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는 관계기관 협동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지자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그러한 뉴스 기사인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용적률 500%, 층수 50층 허용을 내걸었지만 단순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복합 건물의 한 해 일반 주거가 최대 용적률 300%에서 준주거 최대 용적률 500%로 바뀔 경우 층수 규제를 전제로 한 문구인데 이미 현행 틀 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종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현행 층수 규제를 규정한 2030 서울 플랜은 그대로 유지된다. 순수 아파트는 35층까지고 복합 건물이면 중심지 위계에 따라서 50층까지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과천시도 반발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서울시는 뭐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 반대하는 모양새가 좀 비춰졌다고 하는데요. 김 본부장은 서울시에 보낸 내용은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한 발 뒤로 뺐죠. 네, 그렇습니다. 과천시도 반발을 했습니다. 과천시도 마찬가지로 정부 청사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것은 난개발이라며 해당 부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 클러스터들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죠. 또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왔고요. 우원식 노원 쪽에 계시는 의원은 만세대 고밀도 개발을 반대한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47%인 상암동에 임대주택을 또 지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재건축에 대한 서울 주요 단지의 찬성 여부, 엄마 아파트 유보했다고 하는데 오늘 기사에서는 반대한다고 기사가 또 났죠. 잠실주공 5단지 반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반대, 압구정 현대 아파트 반대, 성산시 연흥 유보, 신반포 2차 반대, 목동 8단지 반대, 개포 5단지 반대, 여의도 3부 반대, 한강맨션 반대입니다. 쉽지 않겠죠? 그쵸?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청래 의원은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상암의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 등은 지역 미래의 먹거리 육성을 위한 4차 산업구 쪽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뭐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는 뭐 소재고 뭐 어쩌고 얘기가 나오죠. 상암동 일대는 국내 IT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인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암 택지 개발이 되었고 상암동은 임대주택 비율은 현재도 47%가 될 정도로 꽤 많은 임대주택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인 거예요. 마포구 상암동은 국내 IT 미디어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된 만큼 발표는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부지까지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은 결코 수용하기 힘들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 랜드마크 부지가 DMC 미매각 부지가 DMC 랜드마크 부지예요. 예전에 130층까지 올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스터 플랜으로 계속 개발이 되려고 부지를 매각했는데 매각이 되지 않았죠. 랜드마크 부지가 계속 매각이 좀 불발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주거용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사실은 저도 좀 이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도시의 기능이라고 하면 베드타운의 기능이 아니라 자급자족의 기능, 자급할 수 있는 근처에 일자리들이 좀 풍부해야 좋은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주거가 필요하니까 주거만으로만 넣는다
저는 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업무지구를 넣어야 되는 부지라면 업무지구를 넣을 수 있도록 정부나 뭐 국회의원분들, 그다음에 구청장님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께서 하시는 얘기죠. 창릉 지구가 8만 제곱미터 부지에 주택 3만 8천 세대를 건립하는데 태릉골프장은 8만 3천 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부지에 만 세대나 건설하는 것은 난개발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지는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넣는 거는 만 세대나 넣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상습 저체 구간인데 불구하고 추가적인 공급으로 교통 정체가 심해질 거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도 저도 참 이해하고요. 역사, 한전연수원 등의 AT/IT, BT 등 융복합 연구산업지구 등의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자족 기능을 추구하고 양질의 일자리들을 대책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좀 많이 들어와야 도시의 기능이 활발해질 텐데요. 이런 것들이 빠진 주택의 공급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과천의 얘기입니다. 과천도 마찬가지로 과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거죠.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과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행정 수도가 행정이 세종시로 옮겨가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 등이 들어와야 해서 과천도 일자리 등이 들어와야 좀 좋은 도시로서 계속 거듭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주택으로만 넣는다면 과천시도 과연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재건축도 이것저것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딜레마는 있어요. 어떤 딜레마냐면 서울에 있는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조합원 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의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2년간의 실거주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오시면 2년 후에나 그 진행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임대차 3법을 통해서 2+2 4년 동안 임차인분들이 사실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4년 후에 그리고 집주인이 2년 동안 들어가시고 산 후부터 이 재건축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과연 빠른 시기 안에 재건축이 공급이 될까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요. 이제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은평구에도 사실은 주택 공급이 좀 더 많아지는 얘기죠. 마포와 수색증사는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양질의 공급이 늘어선다면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은평구의 입장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아까 전에 일자리들이 들어오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만 늘린다기보다는 도시의 기능을 좀 강화하고 자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했던 IT, BT, 융복합 시설 등 일자리들,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산업시설들은 계속 그렇게 넣는 것이 확실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잘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에서 말하는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놔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을 보면 다주택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취득세 8%에서 12%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재산세,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재산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들은 추가 과세가 있죠. 그래서 10%, 20%의 이러한 과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파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신다면 공급이 좀 늘어날 거고요. 그런 공급에 따라서 수요들이 붙으면 그래도 가격은 안정적으로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느낌을 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2+2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이번에 이렇게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분의 공급 물량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겠다라는 고민과 함께 이런 분양들이 모든 수요자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죠. 그러면 이것들을 우선 들어가고 싶어, 청약을 하고 싶어 하시는 지금 전세 세입자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집을 사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모습은 누구도 사지 마라, 누구도 팔지 마라 라는 시그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분양을 받아야 되는 서민들이 만약에 분양을 못 받게 되고 정신을 차리고 아차 싶어서 다시 패닉 바잉이 일어난다면 금액은 정말로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정책을 다시 또 미비한 점은 세워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재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내용 잘 살펴보셨나요? 모두가 혼돈스러운 부동산 혼돈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부의 끊임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정말 지쳐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내용 꼼꼼히 잘 확인해 보시고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략 잘 세우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나무T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